집 세일 모양 내 맘대로. 세일 트림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메인 세일 트림 영상을 제작한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많이 늦었지만 이어서 집 세일 트림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셀링 요트의 경우 마스트에 달린 가장 큰 메인 세일과 그리고 배 앞쪽에 달린 헤드 세일, 그리고 이렇게 풍화용 세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이 헤드 세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명은 헤드 세일 대신 집 세일이라는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바람의 속도와 배의 방향에 맞도록 집 세일을 조절하는 것을 집 세일 트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 세일을 트리밍하는 장치인 집 시트, 집 리드, 헬리아드, 백스테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어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일의 부분 명칭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마스트나 포스테이에 연결되어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을 세일의 러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 세일이죠. 메인 세일이고 집 세일인데 용어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흘러나가는 쪽에 있는 이 부분을 리치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리치라고 하죠.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이 러프와 리치라는 용어가 계속돼서 사용됩니다. 헤드 세일은 세일의 크기에 따라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제노아 세일과 집 세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노아 세일은 이렇게 마스트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마스트를 넘어서 메인 세일과 오버랩이 되는 제법 큰 세일이고, 집 세일은 일반적으로 이 마스트를 넘지 않는 좀 작은 세일을 말합니다. 물론 레이싱 요트의 경우 이러한 헤드 세일도 크기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1번 세일, 2번 세일, 3번 세일 이렇게 여러 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노아 세일은 사이즈가 커서 15노트 이하의 약하거나 중간 바람에 적당합니다. 만약 15노트 이상의 바람에서 제노아를 사용한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힘보다는 옆으로 밀리는 힘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제24 보트의 경우에도 바람이 15노트 이상 불면 집 세일로 바꿔서 세일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집 세일을 조절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집 시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시트는 이렇게 집 세일의 클루와 연결해서 양쪽으로 연결되어 집 세일을 바람의 방향에 맞게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메인 시트와 마찬가지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집 시트를 이렇게 당겨주거나 조금씩 놓아주거나 해서 바람에 맞는 기본적인 세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놓아주어서 바람에 맞는 기본적인 세일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집 시트는 집 세일 전체를 뒤로 당겨 팽팽하게 하고 동시에 아래로 당겨 세일의 리치 텐션을 조절하거나 세일을 트위스트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집 시트를 놓게 되면 세일은 이렇게 깊어지고 전체적으로 깊어지고 불룩해지며 리치의 트위스트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집 시트를 단단히 당기면 세일은 지금의 이 라인처럼 평평해지고 이 리치는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이러한 집 세일의 모양은 메인 세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 세일의 표면을 따라 흘러나오는 공기가 메인 세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집 세일의 부적절한 모양은 메인 세일의 백윈드를 발생시킵니다. 집 세일에서 흘러나온 백윈드는 메인 세일의 러프 부분을 펄럭이게 하고 메인 세일의 바람 흐름을 방해합니다. 집 세일은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 커브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은 볼록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메인 세일의 백윈드가 맞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메인 세일의 이 앞부분, 러프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백윈드는 바람의 흐름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와 바람의 세기에 맞는 기본적인 집 세일 모양을 조절하는 집 시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집리드입니다. 집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리드는 선체 양옆에 있는 트랙에 달린 블럭이고요. 집시트는 이 집시트가 이 블럭을 통과해서 당겨져 뒤쪽의 클리트나 윈치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이 집리드의 위치를 앞과 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시트가 당겨지는 이 각도가 달라져 집세일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집리드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 트랙의 가운데 부분에 있을 때는 세일의 이 풋 부분과 리치 부분에 당겨지는 그 힘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 집리드가 너무 배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세일은 뒤쪽으로는 많이 당겨지고 이 아래쪽으로 리치를 당겨 내리는 힘은 줄어들어서 세일이 과하게 평평해지고 이 세일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줄면서 바람을 받아 세일의 리치는 트위스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리드를 이렇게 너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당기는 힘은 커지고 앞에서 뒤로 당기는 힘은 약해지면서 세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룩하게 되고 리치 부분은 팽팽하게 당겨져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집리드를 가운데 두면 항상 같은 형상을 유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집은 항상 그 형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할 때나 셀 때에 따라 이 집의 변하는 형상에 따라서 집리드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적절한 세일 모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세일의 적절한 집리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집 앞쪽에 달려있는 이런 텔테일들입니다. 자, 집세일에 붙어있는 텔테일이 맨 위와 가운데 그리고 맨 아래쪽이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맨 아래쪽 텔테일보다 맨 위쪽 텔테일이 먼저 위로 이렇게 날려 올라간다면 위쪽의 받음각이 아래쪽보다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집리드의 위치를 보면 맨 뒤로 가 있죠. 이 뒤로 와 있다는 것은 아까처럼 아래쪽은 팽팽히 당겨지지만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 그러니까 뒤로 당기는 힘은 뒤로 이동했기 때문에 팽팽하게 당겨지지만 아래쪽으로 리치를 당겨 내리는 힘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일 형상이 트위스트 되어서 맨 위쪽에 바람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텔테일을 보겠습니다. 맨 위의 텔테일, 가운데 텔테일은 잘 날리고 있는데 아래쪽 텔테일이 위로 이렇게 리프팅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리드의 위치를 보니까 많이 앞쪽으로 가 있네요. 앞쪽으로 가 있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셀 리치를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은 굉장히 크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 적어지게 되면서 세일이 전체적으로 불룩해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이 불룩해져서 세일의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집세일의 이런 텔테일의 형상을 보면서 집리드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 가다 보면 이렇게 맨 위에과 가운데 아래쪽 텔테일이 나란히 나르는 적정한 집리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세일링 코스와 바람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집리드의 위치를 조절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일부 배에서는 집리드를 이렇게 집리드가 있죠. 트랙 위에 이 집리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고리가 하나 달렸죠. 이거를 바바홀러라고 하는데 이 바바홀러를 통해서 이 집시트에 꺾이는 각, 집시트를 곧바로 끌어내리지 않고 꺾여서 지금 이렇게 당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과 세일을 바바홀러를 당겨서 집시트가 안으로 당겨지면서 이 세일을 배 안쪽으로 또는 배 바깥쪽으로 세일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널러를 당겨서 배 안으로 세일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널러를 덜 당긴 상태입니다. 집세일이 이널러를 이용해서 배 안쪽으로 너무 이렇게 닫히게 되면 집세일을 흘러나온 바람이 메인세일의 러프 쪽에 백윈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너무 닫히게 되면 풍상 쪽으로 리치가 닫히면서 원하지 않는 리헬름,
배가 바람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바올러를 이렇게 배 안으로 이동시키면 포인팅, 즉 풍산각으로 조금 더 높이 올려서 풍선으로 더 가까이 세일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바올러를 배 바깥쪽으로 약간 이동시키는 경우는 강한 바람이 불 때, 세일의 파워를 줄여야 할 때 배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세일에 받는 파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리드는 앞과 뒤, 안과 밖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집 세일의 모양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세일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헬리아드. 집세일 헬리아드는 집세일을 위로 당겨서 고정시키는 시트입니다. 먼저 집세일을 헬리아드에 걸어서 올릴 때 집세일 이 러프 부분, 앞쪽 부분에 주름이 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올려서 고정합니다. 헬리아드는 당기는 정도에 따라 세일의 드래프트, 세일에 움푹 들어간 부분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일의 드래프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헬리아드를 당기고 놓는 정도는 아주 미세하지만 세일 전체 드래프트의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 세일의 앞부분, 러프 부분에 살짝 주름이 생길 때까지 헬리아드를 놓아주면 세일의 드래프트는 세일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러프 부분이 조금 평평해지면서 포인팅을 더 높게 해서 세일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지면 바람의 힘에 의해서 세일의 드래프트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세일의 드래프트 위치를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 주기 위해서 헬리아드를 당겨줍니다.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헬리아드에 텐션을 주는 것은 헬리아드를 조절하는 것으로 세일의 드래프트의 위치, 세일의 전체적인 드래프트의 위치를 앞뒤로 조금씩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스테이입니다. 백스테이는 배 뒤쪽에서 마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리깅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백스테이를 당기거나 풀어서 마스트를 밴드시켜 메인세일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이 포스테이, 마스트에 연결되어 있고 집세일을 다는 포스테이의 텐션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집세일의 모양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일 제작자들은 메인세일뿐만 아니라 집세일에도 러프 커브를 적용해서 세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포스테이가 늘어지고 휘어지면서 세일의 러프가 오목한 곡선이 됩니다. 포스테이가 이렇게 늘어지면 세일의 러프가 옆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곡선을 만듭니다. 헤드스테이의 이 오목한 곡선을 직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백스테이를 당기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뒤에서 이렇게 백스테이를 아래로 당겨주면 이 포스테이 자체도 위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백스테이를 당겨서 헤드스테이를 직선으로 만들면 집세일 또한 앞부분이 평평해지고 보트의 포인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일 때나 해면이 잔잔할 때 백스테이를 당겨 헤드스테이를 직선으로 만듭니다. 또 반대로 백스테이를 이렇게 놓게 되면 포스테이 또한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포스테이가 늘어지게 되면서 집세일의 앞부분이 불룩해지고 세일에 더 많은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풍과 중풍일 때 그리고 해면이 거친 경우에 세일에 파워가 필요할 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세일을 조절하는 4가지 요소, 집시트, 집리드, 헬리아드, 백스테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일링하면서 항상 바뀌는 해상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집세일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배의 속도를 느끼면서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집세일을 트리밍하는 장치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일링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